네, 안녕하세요. 1인 미디어 채널 문제의 질문입니다. 지난 10월에 광양시의회 의원들이 국외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갔던 연수 장소는 어디일까 말이죠. 그래서 시의원들의 국외 연수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물론 직접 따라간 것은 아니고요. 일정표에 나온 계획대로 시의원들이 갔던 곳을 추적해 봤습니다. 요즘엔 SNS나 블로그, 유튜브로 웬만한 정보는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것은 아주 쉬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 문서는 기자 한 분이 광양시 의회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지난 10월에 시의원 7명과 공무원 2명, 총 9명이 8박 10일로 아프리카 4개국을 다녀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연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것을 연수하고 나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이 연수보고서는 한 달 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하네요. 네, 지금 보시는 문서는 지난 11월 16일 광양시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8년 의원 공무국의 연수 보고서입니다. 총 38페이지 PDF 문서입니다. 기존 계획에 없는 장소도 나와 있고요. 추가된 방문 장소도 보입니다. 이 연수 보고서를 보면 개요 설명과 연수 내용, 활동 사진, 시사점 및 소감이 나와 있습니다. 개요 설명은 말 그대로 전체적인 설명이고요. 연수 내용은 방문지의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활동 사진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연수 보고서에 나와 있는 시사점 및 소감입니다. 저는 이걸 읽다가 한참을 웃었는데요. 다른 것보다 장문 실력이 참 창의적이긴 한데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화면을 통해서 이번 시의원들이 국외 연수 일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제1일 10월 10일 수요일입니다. 광양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해서 인천공항으로 향합니다. 인천공항에서 23시 55분에 EK 323편을 타고 두바이로 향하게 됩니다. (10월 11일) 목요일 제2일차는 두바이에 새벽 4시 25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비행편은 EK763편이 되겠습니다. 두바이 공항을 도착해 다시 잠시 대기하다가 오전 10시 5분에 두바이 공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에 목적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입니다. 요하네스버그는 10시 5분에 두바이 공항을 출발해 16시 25분, 그러니까 약 8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10월 12일 금요일 제3일차가 시작됩니다. 장소는 요하네스버그에서 거의 대부분 머물게 되는데요. 오전 10시에 요하네스버그 의회를 공식 방문하고 16시, 그러니까 오후 4시가 되겠네요. 현장 방문으로 밀파크 그리고 만델라 광장을 시찰하게 됩니다. 네, 여기 만델라 광장이나 이곳은 그냥 쇼핑센터 같은데 대부분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이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여기서 도시정비 사례가 뭘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4일차가 시작됩니다. 10월 13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잠비아를 경유해서 짐바브웨로 향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항공편은 SA048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하네스버그에서 10시 50분에 출발해서 잠비아에 12시 30분 잠시 대기하다가 오후 1시 30분에 잠비아에서 짐바브웨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후 3시에 짐바브웨에 도착해 바로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현장은 빅토리아 국립공원을 찾아가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빅토리아 국립공원은 빅토리아 폭포가 유명해서 이쪽으로는 대부분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10월 14일 일요일 제5일차가 시작됩니다. 제5일은 짐바브웨와 보츠와나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오전 9시에 짐바브웨에서 보츠와나로 이동해 바로 초베 국립공원,
이쪽을 현장 방문하게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대부분 지금 관광 일정인데요. 빅토리아 국립공원이나 초베 국립공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실제로 비행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국경을 넘어서 관광을 다녀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6일차 10월 15일 월요일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날 세부 일정은 짐바브웨와 케이프타운입니다. 10시 35분에 짐바브웨 공항을 출발해서 다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출발합니다. 오전 10시 35분에 출발한 비행기는 오후 1시 35분에 케이프타운 공항을 도착하게 됩니다. 오후 3시에 테이블 마운틴과 복합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가 오후 3시고요. 짐바브웨에서 케이프타운으로 가는 비행편은 KQ792가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제6일차에는 현장 방문으로 커스텐보시 야외식물원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양협회를 공식 방문하게 돼 있었거든요. 테이블 마운틴과 복합마을은 관광지입니다. 테이블 마운틴은 구글에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고요. 360도 케이블카가 있다고 하는데, 네, 10월 16일 화요일 제7일차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케이프타운 의회를 공식 방문하고 오후 2시에 희망봉을 현장 방문, 그리고 오후 5시에 워터프론트 현장 견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희망봉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그 끝지점에 있지요. 지구의 끝인데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이곳에서 특별하게 아무튼 구경하러 가시겠죠? 네, 워터프론트는 케이프타운에 처음 생긴 항구를 매립해서 다양한 관광시설을 유치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상점과 레스토랑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10월 17일 제8일차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오전 9시에 케이프타운 항을 공식 방문하고 EK773편을 이용해 남아프리카 공항을 떠나서 두바이로 향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1시 5분에 케이프타운 공항을 출발해 다음 날인 오전 1시 정도에 두바이 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10월 18일) 목요일 제9일차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죠. 두바이 무역관을 공식 방문하게 되고 오후 11시 30분이네요. 23시 30분 인공섬과 두바이몰 분수대 쇼핑센터의 내부에 있는 스키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TV에서 봤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대부분 두바이 가게 되면 대표적으로 많이 들르는 관광지죠. 아무튼 이날은 두바이에 머물면서 귀국 전날이니까 그냥 편하게 일정을 소화한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날인 제11차 10월 19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일정은 없고 EK322편을 이용해서 오전 3시 40분에 두바이 공항을 출발해 오후 4시 55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을 편집한다고 했는데 좀 긴 것 같습니다. 계획서에 나온 것과 그리고 연수를 갔다 온 이후에 나온 보고서의 일정 그대로 영상을 찾아서 만든 건데요. 어떻습니까? 이 영상 자료는 구글과 유튜브의 화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느낀 이번 시우원 해외 연수는 한마디로 잘 보고 왔겠다입니다. 특별하게 놀라울 것도 없고요. 거의 대부분 관광지라고 생각합니다. 연수 보고서 맨 마지막에 보면 총평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의회 제도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의회 제도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와 비교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양원제거든요. 그 연수를 갔다 왔던 시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의원이 뭐 부시장도 하고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하고 전혀 맞지는 않은 거죠. 물론 우리가 지방자치 제도가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양원제를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랄까 좀 의회 제도를 보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랄까 연수에 맞나? 뭐 이런 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시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아프리카로 간다고 하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민단체에서는 연수비를 반납해라라든지 그 관광성 연수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많은 기사에서도 이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보완해야 될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을 뭐 반납해라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물론 이것이 뭐 잘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너무 적다가 보니까 뭐 이런 편법을 쓴 것이죠. 자비 부담을 하면 더 좋겠죠. 일을 하면서 의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겸직을 허용해 놨는데요. 광양시 의회 보니까 지난번에 본업이 뭐냐라고 신고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5명이 등록했어요. 다른 분들은 일부러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뭐 정말로 투잡을 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명만 시의원의 직업을 등록을 했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한 400만원 정도? 그것보다 많은 500~600만원 정도 되는 비용을 쓴 것 같아요. 보통 유럽이나 아니면 남미 뭐 이렇게 북미나 이런 아프리카를 가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정도 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에 가실 시의원들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의원들께서 이렇게 다녀오고 나면 정책 제안이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특별하게 정책을 제안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못 봤고요. 다만 회의에 뭐 어떤 관광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거기 가보니까 이것도 적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뭘 이렇게 관광이나 이런 걸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정책을 내면 무조건 크게 좀 해라,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와 놀래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좀 치우쳐 있죠. 그래서 구봉산 같은 경우에도 뭐 그때 뭐 몇 년 전에 뭐 엄청 높이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뭐 사람마다 좀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큰 틀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어떤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것인지, 하도 그냥 뭐 넓은 곳을 보고 오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다가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과연 문화나 이런 게 다른데 우리 시의 접목에서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이나 해외를 갔다 오면 그런 것들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총평이나 아니면 그 앞에 부분에 38페이지인데 의원들 각자의 레포트가 없어요. 우리가 초등학생만 돼도 이 모둠별로 뭐 레포트를 내라 그러면 각자 내고 그것을 뭐 정리한다든지 이런 식인데, 지금까지 시의회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시의원들이 해외 나간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갔다 오고 나면 뭘 느꼈고 어떤 정책에 다녀온 곳에 좋은 점을 접목할 것인지 이런 제안이나 이런 것을 문서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어요. 뭐 대부분 뭐 섬진강, 뭐 구봉산, 백운산, 뭐 망덕포구 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문서를 한번 광양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못된 것이나 아니면 이걸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시의원들 만날 때 이거 좀 고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라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죠. 정말 좋은 것은 가기 전에 한번 연수 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기자들이나 아니면 이거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결과 보고 대회를 한다든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7명이 가면 한 최소 500씩 쓴다 그러면 7, 5, 35
한 3,500만 원 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 이리저리 개인 사비까지 하면 꽤 많이 썼을 걸로 보는데, 초선이 있고 다선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것은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선 의원이 기존에 초선 의원이 어디를 가고 싶은데 본인은 갔다 왔다 그러면 다선 의원은 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과연 맞나, 이런 방식이? 그리고 실무를 집행하는 시의회의 이 담당 주무관도 뭐 팀장급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이분도 준비를 할 때 당연히 다선 의원에게 가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초선들에게 물어보겠지만 초선 의원님들은 처음 같이 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발언권의 힘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좀 더 공평하게 한번 갔던 곳이라도 그러면 그 의원님은 안 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하고 또 그 계획을 짜서 간다든지. 아프리카를 갔다 와서 우리 CM을 접목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일까? 물론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도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일본이나 대만 같은 곳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쭉 보다가 보니까 굉장히 비행기를 오래 탔겠구나, 그리고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관광지다 뭐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공식 방문 일정, 예를 들면 뭐 의회라든지 아니면 뭐 항이라든지, 이 체류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곳들은 가서 뭐 이야기하기는 좋지만 실제로 남는 게 별로 없죠. 왜냐하면 시스템이 다른데 뭐 듣고 와서 그쪽은 이렇더라,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없잖아요. 어쨌든 이번 2018년 광양시의회 의원 연수는, 해외 연수는 관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뭐 시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이 맞고요. 뭐 잘 갔다 왔으니 뭐 정책에 어떤 뭐 관광에 어떻게 접목을 할까, 앞으로 어떤 발언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광양의 이슈나 재미있는 영상 있으면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만들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